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의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네 번째 경청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둘 이상 관계에서 자신의 이제 그 의도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이제 메시지의 형태를 통해서 보내고, 하지만 이제 메시지 형태는 글이 있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글, 즉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메시지의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말이죠, 말. 그래서 말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이제 듣고 공감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은 경청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듣는 경청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즉,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또 주의 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죠.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교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공감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일 경험 상황에서 개인이나 조직 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할 때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끄덕여주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 능력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경청의 개념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 상황, 또한 대상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청이 무엇인지, 또한 중요성,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경청을 해야 할지, 또 경청 훈련을 통해서 경청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 LC는 팀원 3명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급급해서 시간만 낭비한 채 이야기를 마치곤 합니다. 자, LC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만 중요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보지 않았대요. 대개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경청에 대한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남 말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공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중요성을 좀 간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례 한번 볼게요. 자, 귀 없는 사장과 귀 있는 사장의 차이. 자, 경청하는 사장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과 업무 태도를 바꾼다. 사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건 직원에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직원에 대한 사장의 신뢰감은 직원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잘 듣는 리더는 비언어적 방법과 언어적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비언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눈빛, 반응, 표정, 집중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직원의 말을 듣고 목적과 목표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 말을 하기 전 직원에게 동기부여되는 칭찬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은 경청하는 리더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이래요.
자, 이제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직장에서 또 직업인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직원보다 더 많은 업무 경험과 더 넓은 시야를 지닌 리더로서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일은 항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보통 본인이 선배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아니면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이 보통 갖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기는 각성이라는 표현, 또 항상 노력이라는 표현 이렇게 썼듯이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듣는 리더가 직원들의 책임감과 동기부여, 업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조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 잘 듣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라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우리 귀 없는 사장과 귀 있는 사장의 차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청 능력은 우리 일 경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의사소통에 실패한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나는 화자를 방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항상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한다. 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한다.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자, 우리 회의할 때도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기록 안 하고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도 하루아침에 이제 수립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실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비록 따분하기는 하지만 화자의 말을 듣는다. 이제 따분하면 딴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막 이러기도 많이 하죠. 듣고 있을 땐 주위의 산만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또 화자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들어준다. 이것도 긍정적인 거. 화자의 다음 말을 예측하면서 공상을 피한다. 보통 공상을 하는데 공상을 피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높으면 상대방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뭘 좀 진단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그 앞에서 귀 있는 사장, 귀 없는 사장.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아, 직원들도 저 사장님은, 우리 저 상사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독려되고, 또 그 추후에는 조직의 성과도 이제, 키울 수 있는데, 그 왜 중요할지 한번 다른 예를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티븐 코비, 유명한 분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과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습관이라는 데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대화 습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대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경청하는 습관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말하기, 읽기, 쓰기에만 골몰해 왔지 정작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는 것은 귀래요. 귀, 청력. 그래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우리가 어떻게 경청의 힘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 또 방송을 해왔고 또 인정받는 최고의 방송인 중 1인인 한 명인 레리 킹은 나는 아침마다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중 나를 가르쳐 준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만약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경청을 통해 배운다고.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이게 의도하지 않게 경청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청 훈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은 이제 경청 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 MC는 변호사도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한대요. 이제 최근에는 변호사, 뭐 의사, 뭐 세무사, 다양한 전문직들도 이제 워낙 경쟁 시대이다 보니 영업을 해야 이제 고객들이 저 변호사는 굉장히 뭐 유능하고 굉장히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잘해준다. 이제 소문이 나면 더욱 이제 사업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변호사 MC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청에도 기술이 있답니다. 가까이 지내는 변호사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변호사도 영업해야 하는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더 공감하는 자세로 의뢰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 점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의뢰인 이야기에 경청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10분이면 끝날 상담이 4, 50분으로 끝나질 않으니 게다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말이죠. 경청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렵고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경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쉽게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청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방법. 또한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경청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앵무새 게임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경청에도 기술이 있답니다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청은 대화 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의 의견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작성해 보자. 상대방이 흠을 잡는 단어를 쓴다. 이런 거 기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순전히 노력 부족이야. 어린애 같은 유치한 행동이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도대체 생각이 없어. 좀 머리 좀 써. 머리는 그냥 무늬로 달고 다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신공격적인 부분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자,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인간성에 어리석다, 미쳤다, 이기적이다, 게으르다, 쓸모없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거. 비난하고 판단하는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꼭 늦게 들어와 저녁 시간을 망치는군요. 과거의 일을 들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거. 넌 항상 이래. 예전에 그랬잖아. 뭐 하면서 이 항상이라는 표현, 절대적이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그 사안에 대한 행동에 대한 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을 때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전 것까지 들춰내서 하는 부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비교. 넌 누구 닮았니? 뭐 위협.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처벌할 거야. 감정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비꼬기도 하고 차갑게 적대적인 억양으로. 그럼 그렇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체 언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팔짱 끼고 삐딱하게 뭐 한눈 팔며 뒤에 물러서 있거나 의사를 표현할 때 전체를 전달하지 않고 일부만. 당신은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인데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오해하여 아내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 짜증을 부리게 된다. 뭐 이런 거.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 없군요 하는 대신 당신 오늘도 말이 없군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 없나 보다 생각이 돼서 속상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대요. 보다 구체적으로.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라는 것은 이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한대요. 자, 이거는 뭐 추후의 의사표현 능력하고 다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경청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일단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뭔가 삐딱하게 아니면 비판적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비판적이나 충고적인 태도를 좀 버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단어 위에 보여지는 표현에도 좀 신경을 쓰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대화 시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 아니라 훈련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경청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은 앞에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짐작하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이 생각에 딱 이렇게 틀에 박혀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그런 단서들을 찾아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라는 그런 선입견, 짐작하고 이런 거는 경청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말 준비하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다음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토론 시간이나 이럴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걸러내기.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일 수가 있는 거죠. 자, 판단하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는 거.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언하려고 하는 거.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죠. 언쟁. 그러니까 싸우려고 단지 논쟁을 위해서만 이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분들. 자존심 세우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과 관련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슬쩍 넘어가기. 문제를 하려거나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 비위 맞추기.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좀 아부하려고 할 때 말도 다 안 끝나는데 무조건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동의해서 동의하는 건지 그냥 동의하는 척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경청에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감정. 그래서 공감적 이해,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L씨와 MC, 그리고 N씨는 나이와 학벌 능력이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대화를 할 때 이들의 차이는 쉽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일단 저에게 맡겨주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뭐 후배가 얘기를 했다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L씨는 자네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자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도 상사의 지시는 따라야지.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MC는 아유, 자네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섭받는 느낌이나 기분 나빴나 보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NC는 믿고 맡겨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는 말이구만. 자네가 맡은 일은 자신의 소신과 창의력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싶은 모양이구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그러니까 아까 그 후배가 일단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후배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응을 해준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LC, MC, NC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MC가 좀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이게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LC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랄까 꼰대로 취급을 받는 거고요. NC처럼 이 정답, 모범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청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조직도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자,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떤 후배가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일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L씨, 아까 그 친구 L씨. 아유, 세월 빨라. 벌써 1년이 넘었어?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딨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약간 이제 꼰대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제 MC. 아직 일다운 일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지. 뭐, 아직 자신의 능력이 이게 맞는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섭섭했나 보네. 라고 그냥 해주는 거. 뭐, 이 부분은 뭐, 요즘 현실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그 조직 생활에서. 근데 이제 뭐, 이상적인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이제 대답은, 아, 그렇구나. 자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일다운 일을 이제는 해보고 싶다는 말이지. 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경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앵무새 놀이.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의 지시를 충분히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래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우리 강의를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같이 수업 시간에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수업 시간에 들어서 상대방이 있다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앵무새 놀이를 한번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놀이를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은 진지한 표정과 태도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장난스럽게 하면 서로 오히려 나쁜 영향만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의 핵심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장난처럼 하면 계속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계속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생긴대요. 그래서 이 놀이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준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게 됨으로써 대화의 상황에 적절하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이제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역할을 하고 먼저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직장에서 자주 겪을 만한 소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어젯밤 아이가 아파서 우는 바람에 밤새 한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듣는 사람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 어젯밤 아이가 아파서 우는 바람에 밤새 한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어요. 아, 오후에 피곤해서 잠깐 졸았던 모양이군요. 졸으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분간 계속한 후에 이번에는 서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바꾸어서 연습하자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5번째는 이제까지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따라 했다면 오히려 이제 그 문장 수를 더 늘려서 전체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젯밤에 아이가 울어서 밤잠을 설쳐서 오늘 오후에 잠깐 졸았던 모양이군요. 아이고, 이러다가 운이 나빠서 과장님께 걸렸군요.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인데 이유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야단만 치시는 과장님이 꽤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라고 문장을 좀 이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계속한 후에 이번에는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을 하면 이 경청에 대한 그런 감각,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경청 훈련은 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상대가 나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해 준다면 우리는 그에게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대요. 잘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리액션 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제 앵무새 놀이를 이제 해도 되고 그 놀이를 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거나 듣거나 따라하거나 이제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자세까지도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말의 어조와 억양, 소리의 크기까지도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수긍하면서 아니 그렇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질문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뭐 막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이해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하는 거는 그다음에 자신과 상대방을 서로 알게 돼서 자신과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적인 질문.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입사한 지 1년 됐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그랬다면, 그렇구나. 지금 입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주도적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똑같은 문장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뿐더러 그 외적으로도 개방적인 질문,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라고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하는 형태로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이라도 왜라는 질문은 좀 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했어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것은 좀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공감하는 형태 안에서는 이 왜라는 표현을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공감 반응. 그러니까 공감적 반응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관점,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이제 공감이라는 거고요. 이 공감적 태도라는 거고요. 둘째,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생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 공감을 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어렵다는 거죠.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느꼈다는 것을 전달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청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보다 능동적으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공감적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경청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앵무새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하고 함께 하면 경청도 충분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경청 능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사 표현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